연말정산 시즌이죠. 네.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네. 저도 지금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 네네. 보통 우리가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이제 배우자가, 이제 와이프가 뭐 따로 소득이 없고, 보통 자녀가 소득이 없고, 또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당이 돼서, 공제받는 게 있어요. 보통 150만원씩. 자기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서, 연말정산하고 나면,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일부 그치. 금액을. 이제 해외 주식을 했을 경우에,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라고 그렇지. 했었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고. 네네. 근데 그때 250만원까지만 맞추면 세금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근데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2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밑으로 맞춰야 돼요. 아, 여기 또 100만 원이군요. 네네. 왜냐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득의 합산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여기에 무슨 퇴직 소득도 있고 양도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도 있는데 그게 다 합산하는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들이 20살 밑이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애들 앞으로 주식 투자를 사고 팔다 보면 소득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때 1년 동안 소득 발생했는 금액이 100만원이 넘었다. 넘어가면은 해외 주식일 경우 넘어가면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서 세금 돌려받는 게 많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었다. 와이프나 애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외되는 상황이었다. 그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정정하고 세금을 다시 더 내라고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주식을 팔아서 득되는 부분이 더 큰지 아니면 세금이 돌려받는 부분이 더 큰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연말에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팔고를 해서 소득을 100만원 밑으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은 이 부분을 진짜 꼭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네. 혹시나 또 부모님이 우리 몰래 뭐 그래. 해외 주식 사고 팔았을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또 자녀분들 앞으로 요즘 주식 많이 사주는데 그렇게 했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작년처럼 똑같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이제 보고해서 다 공제를 받아버리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네,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장이 좋아서 갑자기 그냥 막 팔았던 사람들은 네네. 아마 뜨끔하신 분들 좀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요거 진짜 한번 확인을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맞아요. 진짜 세금 폭탄 네. 안 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주식도 있지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해당이 되니까 예, 그 두 가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주식은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전혀? 국내 주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금융소득이 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주식을 사고 팔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과세가 없어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연말 지나고 나면 연초에 받는 배당, 아, 배당. 그럼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받는 이자. 근데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 상장되는 ETF 중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ETF들도 많아요. 아,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그럼 채권 뭐 이런 건가요? 뭐 채권도 되고요. 채권도 아니면 되고? 뭐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지만 좀 안 좋았던 원유 ETF. 아, 네, 그렇게도 되고 뭐 아니면 인버스, 인버스, 우리 또 고버스 뭐 이런 거. 네, 이런 부분들은 파생상품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여기에서 벌어는 수익은 다 금융소득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벌었는 게 2천만 원이 넘어간다. 뭐 직장 다니는 본인이 벌었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나중에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한테 그런 소득들이 넘어가서 2천만 원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체크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그럴 일 잘 없었는데 최근에 ETF 투자도 많이 했고
장도 좋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국내 주식도 이 부분은 체크하면 되겠다. 네네네. 뭐 알아야 될 게 좀 많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면 뭐 세금을 좀 내더라도 하면 좋은데 돈 하나도 안 벌고 세금 안 내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맞아. 세금 내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 세금 내기 걱정돼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공제에서 못 받아서 세금 좀 뭐 연말정산 좀 덜 받더라도 뭐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걸로 뭐 더 낫죠.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또 알고 있으면 네, 굳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면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네. 딱 여기 딱 걸려있는 사람들. 그치? 그렇죠. 네. 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정보로 네.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